안녕하세요. 사진가 석재현입니다. 이렇게 전시장을 둘러보니 제 카메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작품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 팔선녀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 아시죠? 그 구운몽에 등장하는 팔선녀가 현대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해 있습니다. 서예를 닮아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작품들. 과연 어떤 작가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번 전시회 몽연의 작가 일사석용진 선생입니다. 진한 먹향이 번지는 작업실. 근데 이 서예라는 게 아주 특이한 예술인데요. 어떤 작업을 하는 과정 자체를 놓고 보다 보면 무용이라든가 음악과 같이 시간예술로서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 다시 덧칠도 안 되고 그 시간성 위에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이 작업이 완성이 되고 나면 소위 시각예술로서의 특징인 어떤 조형성을 가지게 됩니다. 전통 서예의 뿌리를 두지만 추상 회화를 보는 듯 강렬한 이미지를 담아내는 작가 일사석용진. 그의 화폭을 들여다본다. 보여야지. 그 자기는 이 아저씨는 미역국을 좋아하거든. 안 그래도 딱 술하고 딱 뺐다. 4년을 끈질기게 구애한 끝에 결혼한 아내는 늘 따뜻한 아침상을 챙긴다. 그런데 장모는 아직까지 내가 뭐 창란 좋아하는지 명란 좋아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지. 자기야 뭐 내가고 뭐 저갈 정도 둬서 먹은 적이 없으니까. 내 아침은 그냥 이 밥을 보통은 안 먹고 빵 우유를 먹는데요. 어제는 또 술을 좀 먹어가지고 이제 국을 끓여가지고 오랜만에 밥을 먹습니다. 아침밥을. 숙취의 여운이 남았지만 아침을 서두르는 이유는 일사석용진. 그가 일주일에 6일을 출근하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내 촉한다. 잠깐만. 왜? 잠깐만. 왜? 아저씨 잠깐만. 이거 허리 이거 하고 가요. 안 그래도 이게 있어야지만. 꼭 해야 되나? 힘이 좀 돼. 아이고, 보자. 아이고. 이게 얼마나 그래도 그런다고. 작업하다가 허리를 좀 삐끗하게 해가지고 좀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또 전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큰일입니다, 지금. 됐다. 간다. 그래. 어이. 매일 오전 9시면 어김없이 출근을 하는 남자. 밤이면 별이 비치는 연못과 꽃, 나무, 철새들, 그리고 귀여운 똘똘이 쥐눈이를 뒤로하고 굳이 출근을 하는 이유는 뭘까? 진훈이 아내하고 뭐 집에 계속 있어 보면 뭐 작은 일로도 뭐 조금 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또 작업이라 하는 것은 또 저 스스로의 문제니까 매일 이제 출근하다시피 했어. 뭔 작가가 예술가답지 않게 출근을 하냐며 가끔 입을 대는 이들도 있지만 자신은 가장이며 예술 역시 삶이라 생각하기에 오늘도 출근을 한다. 항상 이런저런 이제 다니다 보면 사계절이 확실히 바뀌니까 이렇게 풍경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작품 구상 뭐 또 이런저런 생각들 뭐 떠오르는 대로 하죠. 작년 7월부터였으니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계절마저 잊은 채 개인전 준비에 매진해왔건만
얼마 전 삐끗한 허리가 끝까지 말썽이다. 하지만 출근을 했으니 이제 예술가 서경진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한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오면 보통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오늘 하루 무슨 작업을 할까 뭐 이런 구상부터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짧은 단어나 혹은 문장에서 어떤 이미지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이제 구체화하는 작업, 그게 이제 일종의 스케치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전공은 서양화다. 하지만 서예와의 인연은 더 일찍 시작됐다. 한자로 된 책을 유난히 좋아했던 서경진은 어린 시절 각종 고서를 접하며 동양적 사유의 깊이를 더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라고 알고 있으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서양화로 대학을 입학을 했었는데, 이제 대학 동아리에서, 서예 동아리에서 서예를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림보다는 서예 쪽으로 완전히 경도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전공도 이제 서양화에서 다시 동양화로 바꾸고 이제 서예 깊이 심취를 해드렸습니다. 일사 서경진이 전통 서예와 회화의 만남을 시도했을 때 서예를 망쳤다는 소리가 서예계에서 들려왔다. 그 당시로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서예하고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뭐 이제 미술계 쪽에서는 굉장히 신선하다. 이야, 멋지다. 아, 서예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기존의 서예 쪽, 이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예를 망친다. 저게 어떻게 서예가 되나? 호작질이다. 심지어는 이제 과한 소리로 저거 미친놈 아니냐? 도란놈이다. 뭐 이런 소리까지도 그때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9년 제1회 대한민국 서예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그런 얽매임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졌다. 그 다음 해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됐고, 또 이제 또 상도 받고 이제 졸업도 했는데 이제 개인전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개인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부터 한 1년 반, 2년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고민을 한 1, 2년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 기존의 서예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작품들로 구성을 하게 됐죠. 일필휘지. 찰나의 예술은 그를 기쁘게도 허탈하게도 한다. 이제 서양화 같은 경우는 시간을 두고 차츰차츰 뭐 그린다든지 또 덧쳐 올리다든지 또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지우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찰나간에 이제 일회 주로 이제 시간성이라고 그러죠. 찰나간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잘 되는 날은 뭐 아주 기분 좋게 딱 끝이 날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날은 하루 종일 종이하고 씨름하다가 결국은 막 허탈하게. 일사 서경진의 작품을 처음 접하는 이들은 서예와 서양화 사이에서 짧은 혼돈을 경험키도 한다. 어느 시점부터인가 서예는 화선지 위에 먹으로만 한다는 고정관념이 많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러한 다양성을 이제 고대로부터 가져와서 시작을 했는데, 현대에 와서 굳이 기갑수골문처럼 그런 동물의 뼈라든지 혹은 청동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제 동판 위에 부식을 시키고 동록을 올리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동물의 뼈 대신에 또 혹은 비석 대신에 자연석을 쓴다든지 납석을 쓴다든지 새기기도 하고, 서예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새기고 그걸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에다가 좀 더 현대성을 부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서예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 그 기분 좋은 영감을 화폭에 담아내는 일사 서경진. 그의 붓끝에 현대서예의 길,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머문다.
직접 내린 커피와 과자를 들고 소풍 가득 찾는 이곳은 집 근처의 강가. 돌이 오늘따라 왜 이래 없나? 날씨가 추운데 하며 따라 나선 아내도 소풍을 가자 했던 남편도 온통 눈길은 돌에 머문다. 다관 그 떡궁 받침에 사용할, 그 색에서 사용할 그런 돌을 주러 왔습니다. 애교 많은 아내에게 서경진이 지어준 호는 불 속에 숨어 산다는 초운이라 평소엔 초라고 부른단다. 결혼 34년 차 부부. 어째 분위기는 알콩달콩하다. 야, 이거 던지기는 왜, 아니, 위에는 좋은데, 이 밑에 수평 안 맞아가 이거 못 선다, 이거. 그래. 전각 또한 그의 관심사다. 저 같은 경우는 꼭 정각이라보다 또는 정각을 확산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연석. 오랜 어떤 시간 동안 자연이 만들어내는 풍화작용, 또 침시, 저절로 그렇게 된 어떤 느낌, 이런 게 좋아서, 저는 자연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칼이 안 들어가니까, 또 뭐, 조금 다른 기계적인 요소를 좀 동원을 하기도 하죠. 예. 이렇게. 바람에 찬 기운이 조금씩 밀려드는가 했더니 이내 봄비가 들이운다. 작업을 할까 싶어 돌을 고르러 나간 곳은 다름 아닌 뒷마당. 호호, 이 돌을. 강가에서 보던 돌과 달리 납작납작한 모양새가 특이하다. 예, 이 돌 참, 그 전에 제가 좀 많이 썼던 돌인데, 어느 날 이 뭐 골동품 가게에 가니까 강원도 그 노화 지붕을 이었던 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돌 자체 일반 자연석은 굉장히 두텁고 조금 둔탁한 맛이 나는데, 이거는 이제 판재로서 굉장히 경질의 어떤 쇠소리도 나면서도 또 얇고 어떤 작업하기가 굉장히 조건이 좋은 돌이어서 이 작업에다 꽤 많은 작업들을 해드렸습니다. 회화와 서예, 전통과 현대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는 일사 서경진 선생. 종이 작업과 색임 작업을 병행하는 그는 나무판, 기왓장, 돌 등 늘 새로운 실험으로 현대 서예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사실은 이 이제 기법 자체의 모티브는 제가 그 비석집에 그 샌딩 작업이라고 모래를 에어로 뿜어서 이제 비석 돌을 파내는 작업에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인공적으로 수평으로 그 돌판을 혹은 유리나 깨끗하게 밀어놓은 것보다 자연 상태에 이렇게 저절로 생겨난 돌, 이거 자체가 세월이 가진 맛이라 그래야 될까.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제 뭐 정각이니 조각이니 뭐 이런 영역을 떠나서 저만이 가진 어떤 독자적인 기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쓰고 그리고 만들고 새기고 일사서경진의 손끝은 늘 부지런하다. 잘 돼가요? 뭐 그냥 그렇지 뭐 찍어봐야 되지 뭐. 뭐지. 화가이자 서예가이고 문인화가면서 전각가 설치미술가인 그. 일사서경진의 40번째 개인전이 기대되는 이유다. 형님,
접니다. 하루 종일. 잘 계셨어요? 네. 오. 돌잔치, 창작은 고통과 고뇌가 아니라 내가 나를 즐겁게 하는 평범한 삶이라는 일사선생. 가끔씩 지인이 운영하는 이곳에 들러 작품을 이렇게 전시해야 긴장미가 있다. 이런저런 조언도 즐겁다. 그래, 저로서는 이제 한국적 정서, 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재, 또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림들을 그리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니까 다른 여기 오시는 분들 반응은 좀. 반응은 뭐 우리나라의 정서에 예. 딱 맞고, 예. 이 달 항아리의 이 푸근한 마음. 예. 그래서 심지어 이제 너무 사실적으로 되니까. 예. 야, 이게 뭐 흠이 났느냐, 주신 부분이 뭐냐, 예. 이렇게 터치하는 사람도 손을 댄다. 우리 저 까치가 지금 눈이 살아갖고, 예. 참 우리 저 정감 있는 까치, 예. 저런 것도 너무 우리 그 참 고유의 어떤 풍경, 할까요? 좋아하고 참 좋아하고. 다행입니다. 그죠? 나쁘지 않다니까. 예. 일사의 전시회마다 작품 사진을 찍어준다는 김진일 교수. 이번 개인전 도록 작업에도 무려 100점을 촬영했다. 찍은 대로 나온 건데. 그래? 조금 약해진 것도 같긴 하더라. 사진 찍자 연락하면 언제 할까 주저없이 답하는 친구. 대학 때부터 친구죠. 친구인가? 제 그 개인전 사진을 3회, 그러니까 94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쭉 작품 촬영을 해준 아주 특별한 친구입니다. 작품을 제가 봤을 때 원래 전시하고 나면 내년에 뭘 또 가지고 올까 하는 궁금증을 가질 정도로 항상 변하고 새롭게 하고, 저도 사실 나이가 많이 됐지만 저 친구는 항상 젊은 마음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항상 궁금해요. 일사 서경진의 40번째 개인전 몽연. 필력이 느껴지는 획 사이로 새와 꽃, 사람의 윤곽이 뚜렷하다. 김만중의 소설 구운 몽을 모티브로 한 작품은 세상을 향한 풍자가 가득하다. 옛날에는 명주, 좋은 보배 구슬이었는데 지금은 과연 뭘까? 현대 여성들이 원하는 것. 그래서 아마 명품들, 어떤 아우라에 잠식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인생이라는 꿈인데 너무 욕망이라든지 거기에 쫓아가다 보면 오히려 정신도 황폐해지고 오히려 또 인간적으로 삶 자체가 굉장히 괴롭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 현대 명품의 아우라에 잠식된 어떤 현대인들을 약간 다소간 풍자하기도 하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는 한낱 일장춘몽이라는 작품들. 문자와 그림의 경계를 허문 서경진만의 시도가 인상적이다. 간결하면서도 전하는 메시지가 아주 강한 것 같아요. 특히 구성력, 그 다음에 민감한 이런 촉감, 색상 전체 운용하는 구도 굉장히 뛰어나죠. 서예의 껍데기만 가져간 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은 대접을 받고 진짜 서예며 동양화는 오히려 숨거두기 직전인 현실. 일사 서경진의 안타까움이 전시회에 녹아있다. 지금 우리 이제 현실이 처해 있는 거의 서예나 소위 동양화, 한국화 같은 경우 참 안타깝기 짝이 없죠. 이미 저는 거의 숨도 거뒀고 이미 관에 이제 염까지 마친 상태에서 관에 못질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예가 그만큼 이미 끝이 났다라고 볼 수 있는 시대에 왔다. 서양의 어떤 명품이라든지 서양의 어떤 것들의 명품의 아우라에 잠식되지 말고 본령적인 우리의 정체성, 우리 것의 소중함 한번 좀 돌아보고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술가들의 경우에는 무언가 끊임없이 창조해낸다라는 것이 기쁨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여정입니다.
이렇게 40번째 개인전까지 서예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실험을 화폭에 펼치신 의사 서경민 선생은 대단한 열정가이신 것 같습니다. 열정이 있어서 아름다운 작가, 다음 개인전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문화와 예술을 향한 열정이 넘치는 곳 조금 더 둘러보시고 오늘 문화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